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실천편을 다루죠. 서문. 자연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을 뿐 철저히 섭리에 바탕하여 움직인다. 그렇죠. 인간은 자연에 간직된 섭리를 인식하여 법칙화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다 자연에 간직된 섭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실상 인간이 있기 전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인 신이다. 그렇죠. 자연에 섭리가 있다. 섭리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가 신이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어찌 인간이 신과 같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물음은 지나치게 주제에서 벗어나니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는 있겠죠. 특별하게 비밀로 할 것도 아니긴 한데 사람들은 그래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려 하면 안 돼요. 종교를 믿는 이들은 그렇죠. 교회나 절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안 나타나죠. 기도하면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를 열심히 해볼 수도 있고, 그래도 나타날 일은 없고, 평생 해봤자. 또 주문을 외워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겠죠. 일단 근처에 있어야지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처에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처에 없으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원래부터 있는 건 잘 없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어떤가요? 다양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양한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없던 것이 절로 생긴 게 아니죠. 있던 것들이 변해서 되는 거죠. 육체 역시. 육체와는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존재. 또 인간은 또 섭리를 인식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눈치가 빠른 이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생각하는 존재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면 그래요, 좀 접하기가 쉬워지겠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생태계를 이루며 사는데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도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생물들이 이루는 생태계 역시 섭리 지배를 받는데 생태계 중 하나인 사회라고 하여 섭리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뭐라 하나요? 자연에서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섭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섭리를 발견할 수 없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 섭리에 따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인간들은 인간 사회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라는 거는 그냥 인간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자연의 생태계 중에 하나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생태계는 섭리의 지배를 받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태계인 사회 역시 자연에 속한 이상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사회에 간직된 섭리를 찾아 섭리에 따라 살면 사회는 크게 번영하고 사회 구성원은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섭리를 부정하고 섭리에 어긋난 삶을 살면 사회는 쇠퇴하거나 경우에 따라 멸망하고 사회 구성원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섭리의 지배를 받는데 섭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면 쇠퇴하거나 멸망하는 거예요. 이는 자연에서 섭리를 찾아 법칙화하여 이용하면 선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간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 수 있고 전화기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자연 속에 간직된 섭리를 이용한 결과이다. 그래요.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데에는 뭔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 무리를 이룬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쇠퇴하거나 당연히 멸망에 이르겠죠. 섭리를 잊게 한 존재의 뜻을 거스르니까 천벌이 결과인 거예요. 어떤 데는 천벌 같은 게 어디 있냐 그러지만 있죠. 섭리에 반하게 행동해서 멸망하고 쇠퇴하고 나라 또 고통과 가난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 뭐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쇠퇴와 멸망도 그러하고 그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난과 절망 속에 사는 것도 그러하고 다 그런 천벌을 받는 거예요. 받았던 것이겠죠. 또 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섭리에 어긋난 삶을 조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으면서. 당연하겠죠.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와 섭리법에서 사회의 핵심 영역인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를 살펴보았고 그에 입각하여 핵심이 되는 섭리법을 제정하였다. 제정한 섭리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다 살펴봤는데 1조만 한번 볼게요. 이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제1조를 어긴 거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업공상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갔던 거죠. 결국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킨 나라들, 특히 이제 일본의 식민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가난 속에 살면서 결국 식민지가 되죠. 가난 속에서 못 견디고 밀란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밀란이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은 철저히 보장된다. 철저히 보장하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하며 그러한 이들로 구성된 집단은 즉각 해산된다. 해산하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고 저번 시간에 다 살펴봤으니까 수천 년간 지속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한 시기는 빠른 것도 수백 년이 채 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수천 년이 이어질 거잖아요. 지금 늦은 거는 그렇게 긴 역사로 보면 늦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빨리 큰 수혜를 누렸다 해서 대표적인 나라가 그래요. 유럽 국가들이죠. 방심하면 또 못 살게 되겠죠.
따라잡히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시작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있었던 제도의 전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함양된 습성 역시 많은 인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요. 한국은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한 지 한 100년이 채 되지 않았죠.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요. 도입되기 시작한 지가 채 100년이 안 됐어요. 습성이 많이 남아있죠. 갑질 같은 거,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신분제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무리를 이룬 이들이 일정 정도 사회적 위력을 지니게 되면 제도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행위나 계속 신분을 만들려고 하죠.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이를 멸시하는 행위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를 지탱한 신분제도의 잔재이다. 그래요. 그것을 알면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아,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잔재구나.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것들을,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가 사회는 발전하게 되고, 고대의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시장 지배 시대에서 지켜야 할 섭리법을 부정하며 섭리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려 할 것이다. 벗어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반발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여전히 반발하는 이들이 많이 남아있죠. 조선시대는 더 많았겠죠. 기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멸망했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겠죠.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면, 그래도 그래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우파 인사들이 제법 되죠. 이제 절반 가까이는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반발하는 이들이 한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한 사회가 번영하느냐 멸망하느냐, 사회 구성원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사느냐,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사느냐는 섭리법을 지키는 여부의 순전히 달려 있으니, 그렇죠. 섭리법을 널리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전파하고 이해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잊고 타락하기가 쉽죠.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간 나라라 하더라도 그런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지죠. 그리스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요. 도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 시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원리에 입각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죠. 단순히 직감만 가지고는 신념이 되기 어렵죠. 그래요. 사회에서 이 섭리법 10개를 제시했는데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보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온 배경을 알면 그것은 이제 신념이 되겠죠. 신념이 되면 지키려 할 것이고, 그래요. 누군가 파괴하려고 하면 맞서 싸우겠죠. 그 신념을 지니고 있냐 지니고 있지 않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우파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지만 자판사들이 현 시점 와서 대폭 늘어난 게 이유가 뭔가요? 신념을 갖게 하는
이런 그래요. 섭리법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았고 이 섭리법을 있게 하는 원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우파의 뜻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념이 되지 않고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부정되면서 좌파 인사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래요. 오늘날과 같은 혼란도 있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